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대표님. 자,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저 학교를 혹시 어디 나오셨습니까? 시멘스 클럽이기 때문에 예. 시맨들, 바다 사나이들이 가야 하는 학교, 예. 한국해양대학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과는요? 가판부라고 하는 항해학과, 내비게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몇 개십니까? 저는 쌍팔년도 쌍사기술, 44기학입니다. 우리 송 대표님도 바다 사나이들이 예. 나오는 학교, 예. 그 학교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제 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53기입니다. 이거 동문으로도 또 만나네요. 야, 이거 참 예. 원래 한 10기수 차이면 사망사하고 일항사 정도 되죠. 일항사 더 되죠. 뭐 선장하고요. 뭐 사망사 선장. 보통 이제 일항사하고 사망사 정도 차이 그 예. 정도 나는데 그래도 뭐 예. 이제 저는 배는 이제 제대로 못 탔으니까 예. 해군 장교 생활을 저는 하고 4년 탔는데 이거 4년 탔는데 이게 그때 에스더 기독 운동에서 네. 우리 그 심야 철야 예배 새벽 5시까지 하는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송 대표님의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이제 애독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참 근데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모르는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할 때 보면 도대체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궁금하다가 그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문과에서 이 공대를 가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 힘들죠. 1, 2학년 때 힘든데 그 힘든 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빠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도들로 구성돼 있었으니까 생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전원이 이제 ROTC 전원이 ROTC 체제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해과 대대장 하면서 기수 바다를 좀 많이 쳤습니다. 기수 바다. 하여튼 그래 힘들어요. 자, 오늘은요 바이든 문재인 정권 남자가 여탕 가는 법을 만든대요. 야, 얘들이 좀 빠따를 맞아야 될 것 같아. 정말 무슨 빠따를 때려야 되지? 조정반에서 하고 있는 5호. 5호 있잖아요. 5호로 그 손잡이를 이제 잘라서 빠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아주 그 효과가 좋았는데. 기수 빠따 때린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 전체 빠따를 한 대씩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들 어떻게 되려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미국에서요. 요거는 박상훈 문명개화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떴는데 바이든이 되자마자 그 행정명령 가운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이대로 안 하면은 그 연방 교육 예산 다 자르겠다. 이거 뭐 완전히 심각하네요. 깡패지. 그리고 자기가 여자라 생각하면은 그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제 호주의 이제 럭비 선수, 남자 럭비 선수인데 키가 뭐 190대 되고 이제 몸무게 100kg 이상 나가는 남자인데 뭐 하여튼 여성으로 출전해서 부딪히면 상대방 여성 선수들이 다 뭐 갈비뼈 부러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뭐 가장 뛰어난 여자 럭비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남자 몸하고 여자 몸 다른데.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아동 성범죄, 동성애 이런 거에 막 다 연루됐다고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특히 소아성애 그 애들을 잡아가지고 그 게장 같은 데다가 철창에다 가다 놓고 막 그런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이 하는 게 그 차별금지법이라 가지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은 벌금을 때리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거 그 동성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면은 목사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동성애하고 뭐 온갖 엉망진창이고 하니까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가 차별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한국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제기가 돼서 이제 상당히 교계에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적 지향만 없애면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성적 지향만 없애면 된다고. 차별금지법도 독소 조항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그게 성정체성 문제인데 목사님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떻게 되면 그 목욕탕에 자기가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 저 어디 가십니까? 잡으면요 나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날 잡았어? 그러면 이 지금 목욕탕 주인하고 그럼 경찰을 부르면 경찰까지 같이 고소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경찰도 처벌받고 뭡니까 이 목욕탕 주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례. 이 차별금지법 시행 전에도 어떤 분이 있었냐면 수원 쪽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 이 대머리 아저씨가 여탕에 확 들어온 거예요. 뭐 여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깍 소리 지르고 아까 예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줌마들 이 여성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보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성전환 수술을 한 아저씨인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안 하니까 가슴에 털이 다시 나고 가슴은 이제 되는데 몸은 근데 이제 대머리 아저씨 그대로 나타나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돼서 봤더니 그러니까 남자가 그 지금 여탕에 들어가는 이제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장실도 그냥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면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여기 육상 선수 나온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여자 경기에 남자가 들어오면 1등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장학금도 여성 장학금을 할당 장학금을 갖다가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성을 갖다가 우대한다고 하면 마른 거라면서 그러면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하고 하면은 비례대표 1번 여성 할당이 아니고 남자가 갈 수도 있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요 화면 보면 이렇게 생긴 분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여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차별금지법이면 차별금지법. 여자가 남탕 가는 남자가 여탕 갈 수 여탕 가고 그러면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여자 사위 데리고 오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장학금도 여성 할당 장학금 받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녀를 그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 어떻게 보냅니까? 목욕탕 갈 수 있습니까? 목욕탕 다 망하지. 그리고 전국에 화장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호주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이제 크리스찬 변호사들 컨퍼런스에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골드코스트라고 서핑을 할 수 있는 저런 파도 있는 거기에 서핑하러 이제 한번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저녁 시간 돼서 이제 상어가 나온다고 저녁 시간 되면 안 해주더라고요. 보드를 안 빌려주는데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가지고 해변에 우리 해수욕장 가면 전부 다 해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줄이 한 20m씩 양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가봤더니 여기 여탕인가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가 해서 봤더니 반대편으로 갔더니 끝까지 20m씩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인 거예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일을 치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탈탈 털고 나오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냥 여성들은 그걸 처리를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줄을 20m씩 서서 도저히 이게 급해서 안 돼서 옆에 보니까 이 맥도날드 가게가 있어서 보니 거기는 남녀 구분이 돼 있어요. 건물이라서. 그래서 제가 가서 뭐 그냥 일 보고 나왔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이 되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추미애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남자가 추미애 장관님 가서 엉덩이 만져보고 뭐야 이러면은 내가 여자예요. 같은 여자끼리 왜 그래요? 이러면은 그거 넘어갑니까? 뭐 찬성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화면 또 보실까요? 이 화면 보시면 바이든은 성차별 없앤다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남녀 구별 없이 마음대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네, 그래서 공립학교를 미국에서는 안 보내는 겁니다. 그죠. 네, 공립학교를 보내면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이 그 이런 황당한 정체성 행정명령에 척추모라는 그 정치인들이 또 찬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정의당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그 원내대표 국회의원을 갖다 성추행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성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다 뭐 그랬나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 김정철 대표는 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뭐 같은 여자끼리 좀 만졌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되면 그렇게들 다 변명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을 정력당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정력당이 아니고 이 대표는 내가 뭐 같은 여자끼리 뭐 좀 만졌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대한민국에 너무 이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 하냐면은 자기들은 남자가 와서 만지니까 안 돼! 하고 막 지금 사퇴하라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놓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여탕 들어가도 그거는 괜찮다고. 그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 엉덩이 만지는 건 안 되고. 남은 되고. 남의 자녀들은 되고. 남자가 여탕 들어가고 남자가 여탕 들어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자기 엉덩이 만지면 안 되고. 이 따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동성애 이런 게 다 지금 엉망진창 되고 낙태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낙태죄 최근에 이영희 사건이었습니까? 예.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이제 학대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정인이와 꽃 같은 생명인 태아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예. 낙태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낙태는요,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을 먹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고유의 이 전통 사상인데, 생명 존중 사상인데. 예? 그래서 서양에서의 나이 개념과 우리 한국에서 나이 개념이 다른 이유가 바로 뱃속에 있을 때 1년을 보내고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은 한 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여자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실제 여자를 나는 여자라 생각하고 실제 여자를 가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래 애 생기면 야 지우자 이러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 낙태는 정의가 아니고 살인이고요. 지금 이 남자가 이 여탕에 가는 법을 만드는 이 정의당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변태입니다, 변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인이 살해법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낙태법 폐지는 낙태를 마음대로 허용하자는 이 폐지 운동은 정인이 살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국의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붙인 현수막 시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차별금지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 여러분, 미국 민주당 보셨죠? 한국 민주당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얘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하면은, 남자가 여탕 가고, 남자 며느리 될 거고, 그래도 말을 못하는 여자 사회 데리고. 여자 사회 될 거고. 근데 자기 엉덩이는 만지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낙태죄 폐지, 이거는요,
태아 간편 살해법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정인이 살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정의당이 자기가 진보라 하는데 그 진보가 아니고 그 살인마 집단이고 맞습니다. 예. 진보가 아니라 변태예요, 변태. 맞습니다. 변태 살인마 집단이지. 그게 무슨 뭐 저기 그겁니까? 얘들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자기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는가 봐요. 예. 서로 사람들 보고 서로 붙어서. 예. 그러니까 서로 붙어서. 얘들은 자기들을 안 지키면서 남만 그 억압하고 그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혹 말에 의하면 아까 예. 그 오뎅 속에 예. 그 손소독제를 뿌리고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국민의 뭐 어이가 없는데요. 알코올 그냥 먹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왜 어디 나오면 다 지금 미국의 저기 정치인들 다 중국 그 정치 자금 받아 먹었고 중국 공산당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미 국방부 D&I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그 중공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런 플래카드를 달았는데 기독자의 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전국에 붙여놨는데 대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요?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떼라고 구청에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는 게 없잖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중공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일체 안 받는다 이렇게 그냥 선언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지 이건 우리 정당법 37조에 따라서 30일 동안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나 잘하지, 저거나 잘해요. 자기나 잘하면 되지. 아니 추미애가 저기 중국 2017년에 추미애 당대표가 중국 공산당 정당 세계 정당대회 가가지고 기조연설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저기 양정철이랑 가서 민주연구원하고 민주연구원장하고 저기 중국 당교하고 정책 협약 맺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왜 남이 붙여놓은 걸 때라 말아. 우리가 안 받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웃기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양성평등.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은 남성 여성인데 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성평등이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데 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뭐 중성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성이 나오니까 이번에 차별금지 법안에서 그 제3의 성을 법률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성을 법률이 창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여성이 아닌 개인 아까 정체성에 따른 성을 인정했어요. 아까 그 정의당의 그 대표가 그 뭐 성추행하고 하니까 그 뭐 자기들이 성평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정의당은 저거는 반헌법적 그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본인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젠더라는 건 사회적 성을 말하고 우리가 영어로 sex 이 부분은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성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기본 성격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뀝니까? DNA가 아무런 남성 여성 간에 바뀔 수가 없는데 이 뭐 트랜스젠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기 절단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어디 바뀝니까? 이거를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라고 한글 명칭으로 쓰고 영어로는 Ad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민 없어요. 저 보세요. 작년에는 위민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젠더 이퀄리티 패밀리 그러니까 패밀리가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성평등 가족부예요. 성평등 가족부 같으면은
뭡니까? 우리는 양성인데 성평등은 제3의 성이 있으니까 저 여성가족부 자체가 반헌법적 기관이 되는 겁니다. 저 해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 1조 1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저거 없애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근데, 예. 뉴질랜드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썼는데 여성가족부 있는 동안 계속 지금 그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0.8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부서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헌법적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민간에서 일 못하고 성과 없으면 자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안 자르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망하죠. 지금 그런데 여성 관련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래 가지고 여성 관련 예산이 34조 9천억 여성가족부까지 하면은 35조가 넘죠. 36조 500 뭐 몇십억입니다. 그러면 이 36조를 갖다가 애 낳은 집에 출산 장려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직접 지원하면 애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5조 8천억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1년 35만 명 낳다가 작년에 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0만 명으로 우리가 35조를 나누면 매달 900만 원, 93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매달 900만 원씩 주면 여러분 애 안 낳겠습니까? 노산이라도 다 낳으려고 할 거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출산하려고 할 겁니다. 매달 900만 원씩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성 직장에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육아에 매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명 나면 200만 원씩만 줘도 3명 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지급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돈을 쓸데없는데 성평등, 즉 이 동성애와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데 그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엉덩이 좀 만졌다고 해가지고 사퇴하고 난리치고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은 성평등, 성차별 반대한다고 하면서 정당이라는 공당에서 그것도 현역 의원 간에 이렇게 벌어진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성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하는 일 보면은 여성 인권 향상하는데 그 경찰이 더 잘해요. 경찰에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경찰이 더 잘하고 그럼 뭐 여성 복지는 복지부에서 하면 되고. 맞습니다. 우리 헛돈 쓰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출산율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1년에 그 2017년 보건복지부 복지 예산이 작년 올해는 제가 확인한 작년 예산이 한 270조 됐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40%가 됐는데요. 교육 예산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에서 미군 주둔비를 1조에서 5조로 늘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 예산으로 그냥 나눠주는 돈이 207조인 거예요. 그죠. 물론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복지 예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방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270조 중에 5조 떼주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36조 가지고 우리 병사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도 맞습니다. 10조가 안 돼요. 장기 지원은 지원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군대 가면은 뭐 집도 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병력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것도 그러고 20대 한창 원기 팔팔할. 실업률도 해소가 됩니다. 팔팔할 때 여자친구하고 해가지고 자기 직업이 해결되니까 그러면 애 많이 놓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논하겠지만 우리 국방과 관련해서도 대체 복무가 허용되는 순간 우리 병역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여성 총리, 여성 국회의원이 40%가 넘는 나라가 여성의 현역 복무를 인정했습니다. 네, 군사적 중립국인 스웨덴이 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내년부터는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 복무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이 군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총 안 들고 가서 유치원 가서 봉사하고 요양원 가서 봉사하면 대체 복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적당한 연령의 국민에게는 병역 복무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현역 복무를 하게 되고 여성들은 대체 복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우리가 공익 요원들 하고 있는 동사무소 업무 여성들 못 합니까? 그죠. 훨씬 잘합니다. 여성들은 섬세하지 않습니까? 예. 섬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이 또 굉장히 투철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 요원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여성 병역 요원으로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역 자원이 모자라지 않게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인지 예산, 쓸데없는 성평등 위해서 하는 그 예산을 현역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예. 예컨대 장기 복무를 하는데 혜택을 주고 한다면, 우리 병역 예산은, 병력은 줄어들지 않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예. 우리는 실업률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까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예. 군대 어차피 가는 거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은 그 여자친구하고 뭐 저기 결혼하겠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결혼하죠. 장기 복무하면은 뭐 집도 나오고 예. 더 혜택 좋으면은 그냥 바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시설들이 워낙 군대 시설들이 그러니까요. 좋아져서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밖에서 저기 예. 싸움 한다고 저 어디 쓰겠나. 근데 군대 가면 1등 전사입니다. 네, 군대 가면 뭐 사실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맨날 게임 한다고 저기 뭘 하는데 그 드론 부대 가면 1등 맞습니다. 병사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쓸데없는 이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예산 쓰지 말고 저렇게 좀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그 우리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그 자료를 보니까 낙태로 그 사라지는 아이들이 1년에 109만 5천 명, 하루에 3천 명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되는 숫자가 출산율의 한 4배쯤 되는 겁니다. 예. 한 3.5배쯤 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정인이 살해법을 만드는 예. 이 낙태를 이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허락하자고 하는 이제 민주당 예.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인이를 살해하는 법. 이거는 네. 진보가 아니고 변태입니다. 그리고 진보가 아니고 퇴보고 맞습니다. 진보가 아니고 살인마 집단입니다. 예. 자, 우리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영상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좀 올려놓으시고 또 이게 알아서 편집해가지고 알아서 여러분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이 나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생명은 예. 생명을 살리는 일만이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 여러분의 그 자율 구독료로 그 이 방송이 돌아가니까 이 스튜디오 좋으시죠? 이거 예,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전문 스튜디오가 돼서 예.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스튜디오보다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흐르는 스튜디오라서 예.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이에요. 예. 예. 뭐 그러니까는 근데 저희가 방송 그게 시청료가 광고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데 예. 어쨌든 간에 좋아요 구독뿐만 아니고 예. 자율 구독료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예.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까지 다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 금요일 9시고 이거는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네. 그 채널하고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채널 이 세 군데다 올리니까 그러면은 없애지는 못하겠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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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 없앤다면 이게 사실 전형적인 정당 탄압에 해당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은 또 이 자비 또 법무법인 추양인가요? 예, 보면 취향 가을 햇살입니다. 예,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 대표님이시고 중국인 사자명예훼손 제가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변호를 또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 밑에 이순호 변호사님 맡아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이 헌법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또 활동을 하니까 재판 소송하실 분이 있으면은 뭐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자문 구하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